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야구 보는 재미로 사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 야구장에서 시원하게 홈런 빵빵 터지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가끔 이렇게 홈런이 한 방씩 퍽퍽 터지면 좋은데 그 응원을 해드려야 그 홈런이 터진다니까요. 응원석의 응원 못지않은 응원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홈런 터지시라고. 고마 막 카메라 고마 나한테 고마 이리 팍팍 줌인 뭐 이래 해주는 거 있잖아요. 퀵퀵 하는 거 그거 한번 해주이소. 자 갑니다. 응원 갑니다. 음메 기사로. 예, 응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저희 시사카페 정말 불방망이를 휘둘러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방망이를 오늘 휘둘러 주셔야 되는데 네. 야구 좋아하세요? 저야 뭐 야구 방망이와 반평생을 사는 사람이라서 네. 스리랑 부부로 야구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의원님은? 저는 뭐 야구를 좋아하기보다는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다른 때 경기 좋아하신다고? 고등학교 야구 예전에 네. 프로야구 생기기 전에 그 당시는 제가 야구를 되게 좀 좋아했는데 오히려 프로야구 생기기 전에는 좀 그때만큼으로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 김갑수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야구를 많이 하러 다녔었어요. 네. 저희들끼리 부르는 용어는 새마을 야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네별로 이제 팀을 하나씩 짜서 한 사람당 1,000원씩 그 내기하면서 이제 그 따먹고 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야구장도 제법 자주 갔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러셨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네. 왜냐하면 야구장 가면은 이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맥주 한두 개 들고 오징어 뒷다리 하나 이렇게 씹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왜 관중상 막 휙 돌아오면은 이거 하는 것도 그 재미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야구장을 많이 못 갔어요. 근데 그 야구장 가면 치어리더 언니들하고 같이 예. 이렇게 우하고 막 응원하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에 흔들릴 나이는 지났다고. 아니 좀 중심을 찾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오늘 야구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오늘 저희 카페 메뉴를 이걸로 정해서 그렇습니다. 보시죠. 보셨듯이 창원시가 NC 다이노스 전용구장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예산 문제가 걸리네요. 그렇죠. 예. 이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창원시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규모를 보면 지상 5층에 지하 1층, 관중석은 한 22,000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약 한 1,240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창원시에서 예상하고 있고. 만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네. 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에 대한 심사를 봐야 되고 또 경상남도에서 또 이렇게 지방 건설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정상대로 진행된다면 올 말에 공사에 착공해서 2018년 상반기에 이렇게 완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NC가 마산구장 쓰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새 구장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쓸 텐데 그 규모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이제
기존에 있던 마산구장, 82년도에 처음 건설된 구장인데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통로를 좀 많이 확보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사를 좀 하면서 기존의 2만 석이 훨씬 넘는 구장 규모였는데 객석은 좀 줄었습니다. 한 1만 몇천 석으로. 대신에 이제 안전성은 많이 확보가 됐죠. 이 마산구장은 마산 야구 100년의 산 증인 같은 그런 구장이에요. 상징성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서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고, 또 그 구장 규모로만 본다면 지금 1년에 프로야구 경기가 720경기를 치르거든요. 근데 지금 700만 관중을 넘어서느냐, 뭐 800만 관중을 돌파하느냐, 이런 관심인데 평균 내보면은 사실은 10,000명 정도 남짓 들어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 해당되는 경우고 나머지 도시는 한 6,0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관중들이 평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리모델링 된 마산 구장도 규모라든지 뭐 또 안전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진단이 됐기 때문에 이 구장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입지 선정까지가 꽤 오랜 기간이 걸렸네요. 보니까 이제 2년이 걸렸고 처음에 진해로 결정 났다가 이제 안상수 시장 취임 이후에 마산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제 최종적으로 예. 이제 그리로 짓기로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관전평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입지 선정까지.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안상수 시장이 지난 7월에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게 원래는 진해 그 육군대학 부지로 그 야구장 입지가 결정돼 있었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부지를 현재 마산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렇게 옮기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서 당초 진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해 시민들에 대한 반발심,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진해 시의원이 창원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 계란을 투척하는 그게 그 당시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 야구장 부지 이전 때문에 진해 시민의 반발심이 아마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부지를 옮기려고 하면 공유재산이 이렇게 그 관리 계획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부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상수 시장은 이렇게 마산 종합경기장터로 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이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진해의 육군대학 부지 터에 다른 대체 개발을 하겠다 하고 또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막후에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 진해 시민의 그런 서운함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어가지고 네. 올 3월 달에 창원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됨으로 해서 현재 마산 종합경기장에 야구장을 짓기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예.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어디에 구장을 짓느냐라는 그런 이제 지역적으로 드러난 문제 말고 네. 보다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건 뭐니 해도 기업이란 말입니다. 수익을 목표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구단인데 이 프로구단의 그 시장 논리와 공공성의 확보의 문제 차이의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프로스포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NFL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또는 이제 프로농구 리그 같은 아주 인기 스포츠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스포츠 구단들이 이제 갈수록 어떤 그 요구들을 그 공공익성의 영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하냐면은 더 좋은 조건들을 내세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우리 옮겨갈 테니 옮겨가지 않게 하려면 야구장을 또는 뭐 운동장을 다시 지어주든가 또는 뭐 지원을 더해주든가. 그리고 실제로 21세기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그 메이저리그의 한 10개 가까운 구단이 그런 식으로 이 근거지를 옮겨버렸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 시장 논리에 기반한 프로스포츠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 지금 1,240억 원의 예산이 이제 새로운 구장을 짓는데 투여된다는데 NC 구단이 부담하는 건 100억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른 시급한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속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미루어졌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들을 투입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시민적인 토론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갑수 선생도 프로시니까 KBS보다 다른 방송사에서 뭐 좀 출연료를 더 준다 이럴 때 옮겨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나 뭐 제가 방송국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안 하잖아요. 갈 데가 없을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새 야구장 건립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경남 야구 하면 그래도 뭐 부산 못지않은 그런 열의를 가진 그런 팬들이 광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의 광팬 규모 대비해서 우리가 뭐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면 더 야구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죠. 지금 중앙정부든 뭐 지방정부든 간에 재정 때문에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뭐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존에 리모델링을 했던 거를 완벽하게 다시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손보지 않게끔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괜히 뭐 세금만 걷어가지고 더 걷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죠. 하려면 어쨌든 뭐 세금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돈을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일단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세금으로서 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기왕하는 것 같으면 새로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좀 앞으로 또 창원시가 뭐 강력도시로 이렇게 성격할 수도 있는 문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설 구장을 짓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경기장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하고 다른 분야에 조금 취해서 그런 돈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지금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해가지고 무상급식도 약간 재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로서는 고수운동장 그 야구장이 지금 좋습니다. 위치로서는. 예, NC 다니는 성적도 좋고 이러니까 뭐 예, 장소만 있고 하면 새로 지으면 좋지. 뭐 최신시식으로 크게 예, 새로 지으면 좋지만은 뭐 지금 뭐 도에서 뭐 도시에 또 시의회에서 안 된다 하면 뭐 의치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있는 구장을 리모델링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뭐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은 유동인구라든지 더 구장이 훨씬 더 나아질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 환경적인 요인하고 접근성이 똑같은 상황에서 돈을 더 들여서 신설 구장을 그냥 그거는 어거지로 약속 지키기 위한 돈 들이기 같거든요. 한 번 약속한 거는 해야지. 이제 야구장 마산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뭐 했으면은 그런 당연히 또 해야지. 좀 확장을 해서라도 다시 찍고 어떻게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목소리 들어봤는데 입지 선정부터 야구장 지어주기로 한 것까지 아무래도 이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원 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녹창섭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 의원님 앉으시고요. 커피도 한 잔 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시의회에서 입지 선정부터 장소가 결정되기까지 관여를 하셨는데 NC 측하고 창원시하고 협약 당시에 어떤 약속이 있었나요? 예, 창원시가 2011년도 프로야구팀을 유치하면서 그 당시 박한수 시장님이 KBO하고 NC 다이노스에 25,000석 규모로 5년 이내에 지어준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2016년이고요. 그러나 그때 의회에서 야구팀 유치를 위해서 창원시가 무리한 약속을 했다는 비판도 좀 많이 있었고요. 야구장 입지 관련해서는 2년여 동안 그 진해와 마산 간의 갈등을 가져서 지난 3월 4일 날 창원시 의회에서 마산 농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 의회의 결정은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규 야구장 건립비가 1,240억 원이거든요. 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비라든지 도비, NC 출자 금액 등 예산 확보 방안과 건립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당장 내년에 이제 그 시설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된다면? 예, 예. 그러면 누가 돈을 대고 그럼 창원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당초 약속한 2016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현재 이제 창원시 계획대로라면 총 건립비 1,240억 원 중에 이제 국비를 290억 확보하고 도비 200억 원,
NC 다이노스 100억, 창원시가 650억 원을 3년간 투입해서 2018년까지 이제 준공한다는 계획인데 해마다 시가 한 2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네. 근데 우리 노 의원께서는 새 야구장 건립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십니까? 핵심은 예산 때문입니다. 예, 현 시점에서 이제 국비가 290억 원, 도비가 200억 원 확보가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시비가 1,000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할 때 재정 자립도가 한 49%였는데요. 지금은 40%까지 떨어졌고요. NC가 야구팀을 운영하면서 아마 1년에 한 350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개별 중계로라든지 광고 수입으로 한 170억 원을 수입을 받고 나머지 170억 원은 NC가 이제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NC 다이노스가 이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모기업 계열사라부터 광고 수입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규 야구장을 건립하면 이제 그 야구장 안에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상업 시설 넣어서 그 비용을 이제 충당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NC와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 예산 사정이 어렵고 재정 자립도 어려우니까 건립 시기 좀 늦추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하. 리모델링을 한 구장의 규모라든지 시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평균 수준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경기 치는 데서 선벌이게 위험하다든지 또는 좁아서 수용을 못해서 뭐 이런 문제들은 없잖아요. 현재 마산구장이 15,000석이 되는데요. 예, 평균 관중은 한 7,000에서 8,000명. 주말 되면 10,000명을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은 82년도에 건립한 야구장인데 전국의 10개 구단의 홈구장을 비교하면 5위 정도. 중간 정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프로야구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건립 시기에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고요. 예산 때문에 조금 늦추자 하시는 입장이신데 그렇다면은 창원시가 혹시 그럴 경우에 책임질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창원시가 당장 뭐 금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구 홈구장을 옮긴다든지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야구 팬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홈구장 옮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옮길 수 없다라고 보는데 안 옮기도록 해야죠. 만약에 국비 지원이 어렵고 이랬을 때도 여전히 그 KBO와 NC 측에서는 왜 약속 안 지키냐라고 나오겠지만 사실 국비 지원이 힘들고 도비 지원이 어렵다면은 그 모든 부담들을 창원시가 해야 되는데 운동장 건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창원시 재정이 아까 뭐 재정 자립도 얘기했지만 2014년 부채가 5,300억 정도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7,300억, 7,300에서 500억, 2,30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통합되고 마산 해양신도시 등 대형 사업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다가 야구장 짓는데 국비와 도비 없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창원시 재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영비 중에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것이 선수 연봉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FA라든지 이런 몸값들이 70억, 80억 넘어간 지가 오래예요. 그런 점에서는 몸값 인플레라든지 우리가 기업들은 맨날 그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왜곡해서 쓰는 건데 인력 줄이고 인건비 깎는 걸로 보통 이제 구조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들의 몸값도 저는 일정 부분 70억, 80억 하는 그런 위화감 조성하고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운영비를 좀 절감시키고 그 절감한 것들을 통해서 구단의 어떤 뭐랄까요 운영을 좀 건전하게 만들면서 공공의 영역에 부담을 좀 덜 지우는 방향으로 하는 개선의 노력들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저기 더 지원해 주시고 더 뭐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다른 데 갈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그 기업이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는 아니라고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죠. 7, 80억 못 받는 김갑수 씨. 근데 이제 단지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지적도 옳지만 어쨌든 창원시라는 것은 그 공공기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늦어지더라도. 그러나 시기의 문제는 조금 전에 창원시 재정이나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네. 창원시에 특히 야구 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도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고 네, 또 100년 역사인데요. 반대로 또 이게 그렇게 야구가 하면서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NC고 다른 구장에 가지 않고 예. 마산에서 야구하면서 건립 시기는 조정하면서 창원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시의원이시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예. 서운하지 않게 예. 잘 풀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창섭 의원이었고요. 자, 야구장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마산 아재들 아재들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마산 구장으로 저희 PD가 나가봤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으시고 또 얘기 나눕니다. 감독님은 저기 사직 야구장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 그럼 사직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사직구장은 좀 크기가 좀 크고요. 여기는 아담하고 사직은 조금 약간 정말 광팬들. 자리도 좀 좋고 여기는 자리도 넓고 깨끗하고 컨셉별로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오래됐다더니? 전 처음인데. 나는 특히나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쭉 다녀보니까 여기가 유난히 높거든요, 이 자리. 여기. 보면 지금 이 정도 차이나 지금. 쭉 둘러보니까 되게 깨끗하게 깔끔하면서 이렇게 정리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정비가 잘 돼 있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와서 보기에는 되게 좋은 구장 같아요.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좀 이게 전체 구장이 좀 작다라는 거랑 아까 그 계단이 좀 이게 너무 가팔라서 특히 애들은 좀 위험하겠다. 그리고 뭐 아까 뭐 군데군데 오래된 그 티는 좀 나는데 뭐 그런 것만 좀 고치면은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매력 있는 구장인 거는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진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구조에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경사 면에서는 조금 애기들, 특히 애기들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11,000명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편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예매를 할 때 창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창구가 이게 한 곳에만 몰려 있으니까 줄이 줄어지거든요. 11시에 땡해서 오는데도 여기 가족석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잔디밭을 넓게 깔아놔가지고 그냥 정말 가족 단위로 그냥 소풍 오는 것처럼 진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걸 가족들이 보낼 수 있는 넓은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사 카페 그 제일 잘생긴 잘 PD가 촬영을 갔는데 놀러 가신 겁니까? 선글라스 끼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PD? 일단은 밤에 선글라스는 왜 낀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일이면은 좀 같이 좀 데리고 가든가. 그러니까요. 그랬어야 되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농담이고. 근데 겉으로 봐선 괜찮네요, 마산구장.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그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해서 1년 소득이 1,000만 원 미만 소득이 47%예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사실은 소득이 이렇게 낮은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야구장에 가서 지금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접 가서 이제 관람을 하고 치맥 시켜놓고 먹고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 이런 공공의 영역이 그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냐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좀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지금 들어오실 분이 아마 이제 김갑수 씨 보면서 째려보면서 들어오실 것 같은데 새 야구장 건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 한 분 또 모시겠습니다.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김종백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NC 다이노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 나눴는데 뒤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창원을 알리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프로야구단이. 이제 창단된 지 3년밖에 안 된 신생구단이 일단은 리그 3위를 하게 되고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경기 성적이라는 것은 결국 창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즐거움과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거에 그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그 롯데의 그 제2연고지라는 얘기들을 주로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지역에 지금 부산이라는 그림자를 이제 지워내면서 결국 그 창원 시민들이 한동안 또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데서 구심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제가 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창원 시민들에게 물어본 그 창원하면 제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1위로 나온 것이 바로 NC 다이노스의 구단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 뭐 즐거움을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러한 부분도 또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다른 지역의 이 창원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지고는 그런 그 야구 구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적자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마산구장 지금 이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야구를 하는 전용구장으로서 좀 많이 딸리나요? 지금 프로야구 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구 경기를 위한 최소한 인프라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팬 서비스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좀 팬 친화적인 어떤 야구장을 만들므로써 그 시민들은 굉장히 즐거움을 거기서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관중들이 동원되면서 구단의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은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 야구를 보고 그다음에 태양볕 밑에서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야구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아까 계단이 너무 좁은 그런 안전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거는 위험성이 큰 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팬 서비스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팬 서비스는 그러면 도대체 그럼 팬 서비스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최우선적으로 저는 팬 서비스를 왜 창원시가 해야 되는 거냐? NC 구단이 하지 않고. 당연하죠.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인 팬 서비스는요 하드웨어 측면에 있는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지방과 구단의 관계는요. 지방이 지방의 어떤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구단을 유치해 온 거거든요. 여러 경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기적인 것은 채운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들어올 때 주로 약속하는 것이 이제 경기장 문제들을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의 하드웨어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팬 서비스를 안만 한다고 해서 그 팬들이 정말로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구단은 그러면은 손해 보면서 이익도 없는데 단지 지역에서 그걸 하겠다는 이유로 구단들은 괜히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단과 지방은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근데 그 상생이라는 것들이 상생이 되려면 n분의 1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합리적인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는데 늘 그 시민들의 부담들을 너무나 많이 떠안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좀 있다. 라는 정도이고 프로야구가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은 뭐 많이 늘어날 테니까 우리도 뭐 여력이 되면은 넓은 구장, 큰 구장 갖고 있으면 좋죠. 근데 최소한의 여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말씀하신 최소한의 여건은 이미 확보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6,000명, 7,000명의 평균 관중이 올 수 있어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경기, 정말로 뭐 빅경기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그러한 경기로 인해서 매번 계속 관중이 찰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야구의 수요를 예측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경기장의 그 관중 그 규모는 한 2만석에서 한 2만 5천석 정도의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1,000석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도 충분히 지속 가능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NC 다이노스의 여력이 있는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도비나 국비 지원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 국비 지원도 이제 8월 말이나 돼야 이제 뭐 판명이 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NC 다이노스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방법으로 창원 시민들에게도 좋고 야구 팀에게도 좋고. 아주 근본적인 조정은 거의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 많은 갈등과 잡음들이 분명히 쏟아져 나올 것이며 지금까지 구축하고 있는 창원이라는 도시 이미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는 이미지로 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그 최근에 지은 새로운 경기장들도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새로운 야구장을 짓는다는 전제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뭐 부분적인 조정 혹은 뭐 갈등들에 대한 뭐 역경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NC라는 구단을 이용해서 창원시는 어떻게 그 창원시의 지역을 갖다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커다란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청사진 속에서 어떤 경기장을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어떤 규모의 경기장을 짓는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합리적이고 좀 현실적인 결론들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김종백 교수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도비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여의치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창원시의 재정으로만 뭔가 야구단 새롭게 야구장 지어주는 거 안 될까요? 저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보는 게 지금 창원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경비가 있습니다. 법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경비. 예를 들자면 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제 분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비용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절반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절반 부담하고
이런 법정 분담금하고 법적 임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도 당시에 정말 이 사업을 겁도 없이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볼 때 엊그제 집을 멋지게 리모델링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새 집이 필요해서 새 집을 짓는 개인은 없습니다. 과연 이게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어쩌면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부채가 7천억이 넘었단 말이죠. 빚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뭐 크게 걱정 없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수준도 꽤 뭐 낮지 않은 이 규모와 또는 시설의 구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장을 재활용한다고 또 상당한 수가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수천억의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예산들 갖다가 투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중심 가치는 뭔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이 창원시가 또 창원시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그런 토론의 기회를 통해서 현명한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뭐 저기 약속이라는 걸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공공 영역은 한 번 무너지면요.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채가 이렇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냥 조정을 다시 합시다. 국가 간의 약속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자 의무이자 시민들을 중심에 둔 그런 점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에 대해선 훨씬 진지한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진지하게 끝을 내보자고요. 야구가 9회 말 투아웃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멋진 용어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야구장 한번 깊은 고민 지금부터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분은 어떻게 짧게 우리 심 의원님? 야구에는 한 방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 정책에는 한 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구단이든 창원시든 KBO든 좀 더 이 헌신적인 희생 플라이와 희생 번트를 좀 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홈런 안타 두루 날려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